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든 두 명의 핵심 설계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 절이자, 간무열전에 기록된 절이자와 간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왕실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의 서사를, 2부에서는 신뢰를 주제로 한 유명한 고사성어들의 유래를, 마지막 3부에서는 역사가 사마천이 이들에게 내린 냉철한 판결과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진나라 부상의 설계자들입니다. 이 시기는 진나라가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닦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진나라가 분열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군주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재 등용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 열전은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 정치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절이자의 본명은 질입니다. 그는 진 해문왕의 이복동생이라는 강력한 배경을 가진 내부자였죠. 하지만 그는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재치 있는 언변과 풍부한 지혜 덕분에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그를 지혜주머니, 즉 진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절이자의 정치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겼습니다. 해문왕을 시작으로 무왕, 소양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3명의 군주를 섬기며 승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군주가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생애는 왕실 내부자가 누리는 특권과 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또 다른 주인공 간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외부자였습니다. 초나라의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사거 선생 밑에서 학문을 익혔는데 당시 스승의 평판이 좋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공부에 매진했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의와 절이자의 추천으로 해문왕을 아련하며 진나라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초나라를 공격하고 한중 땅을 빼앗는 공을 세웠죠. 특히 무왕 시절에는 좌승상에 임명되며 한나라의 요충지인 의양을 함락시키는 눈부신 업적을 남깁니다. 간무가 함락시킨 의양은 단순히 영토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주나라 왕실이 있는 중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간무는 이곳을 얻기 위해 위나라와 동맹을 맺고 조정 내 정적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해문왕, 무왕, 소양왕이라는 세 군주의 통치 스타일과 얽혀 있습니다. 인재를 적극 등용한 해문왕, 중원 진출에 야망을 품었던 무왕, 그리고 외척 세력이 득세했던 소양왕 초기까지 진나라는 거대한 정치적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주의 교체는 신하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자신을 총애하던 무왕이 청동소틀 들다 허망하게 죽자 간무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공손석과 상수 같은 정적들의 모함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타국으로 망명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제2부입니다. 신뢰라는 화폐가 정치 무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서사적 기원이 된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전에는 인간 심리와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일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증삼살인, 삼인성호, 그리고 식양지서. 이 이야기들은 언어의 힘이 어떻게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보여줍니다. 간무는 의양 공격을 앞두고 무왕에게 증삼살인 고사를 들려줍니다. 효자로 유명한 증삼의 어머니조차 3명의 사람이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자 결국 아들을 의심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죠. 간무는 자신도 이와 같은 모함을 받을 것이니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간무는 자신에게 제기될 비판을 미리 악의적인 모함으로 규정함으로써 왕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것을 어리석은 군주가 되는 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의 판단력과 신의를 시험하는 도덕적 족쇄를 채운 것이죠. 삼인성호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이 말은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이 전국시대 조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를 증명합니다. 책사들에게 평판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치명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간무의 호소에 감동한 무왕은 식양이라는 곳에서 어떤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양의 맹세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조차 5개월 동안 성과가 없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간무가 사자를 보내 질책하고 나서야 겨우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식양의 맹세가 실패할 뻔했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핵심을 보여줍니다. 군주의 진심 어린 약속조차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정치적 지렛대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지막 제3부 역사가 사마천의 판결입니다. 인물들의 운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혈연 배경으로 안정적이었던 저리자와 재능 하나로 비상했지만 끝내 몰락한 간무를 대조시킵니다. 국가는 간무와 같은 외부 인재의 능력을 절실히 원했지만 정작 내부의 파벌 정치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스스로 파괴해버린 셈입니다. 열전은 간무의 손자 감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승상 여부리를 섬기며 외교적 지략으로 성들을 얻어낸 그는 할아버지의 재능을 더 세련되게 발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혜란 나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힘임을 암시합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성실한 군자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결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책사였다고 평가하죠. 진나라가 강성해질수록 천하가 권모와 술수로 치달았던 시대적 필연을 읽어낸 것입니다. 도덕적인 비난보다는 역사적인 이해를 선택한 사마천. 그는 진나라와 같은 무자비한 강대국의 부상이 정치의 규칙 자체를 바꾸어 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덕목보다 책사의 권모술수가 국가 생존에 더 유용했던 비정한 시대의 반영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리자 간무열전은 역사적 상황이 인간의 성격과 정치 윤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각 시대는 그에 맞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